그 대통령과 청와대 측의 거센 반격이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. 대통령 측에서 헌재 탄핵 심판에 고영태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고영태 씨는 대통령에게 가장 불리한 증언을 할 사람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. 먼저 여기에 대한 대통령 법률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이 사건의 발단은 최서원이 고영태와 불륜에 빠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. 참으로 더럽고 구역질 나는 직업을 가진 남자가 한 거짓말로 나라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. 고영태는 절대로 양심적 내부 고발자가 아닙니다. 네. 예, 지금 이중환 변호사가 고영태 씨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고영태 씨 입장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인데 그런데 차은택 씨도 지난 헌재 재판 과정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이거 제가 읽기가 참 민망해요. 이른 아침 최순실과 고영태가 딱 붙어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. 분위기가 정상적이지 않았다. 무슨 분위기인지 전 모르겠습니다. 자, 다음 얘기가 좀 더 고영태의 20살 차이 나는 최순실과 돈 때문에 맺는 무슨 관계의 고역을 토로하는 느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요. 뭐 이렇게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. 대통령 측 얘기는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증인 신청했어요? 고영태는 사실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. 내용이 중요한 게 대통령 아니다. 측에 봤을 때는 우리 태블릿 PC 똑같아요. 태블릿 똑같아요. PC 내용보다는 예. 압수경이라든지 예. 절치가 됐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구도가 흐트러지는 거거든요. 예. 고영태가 이 사건의 시발점이고 시작인데 네. 고영태라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고 엉뚱한 사람이고 내부 고발자가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이 내용보다는 앞에서 우리 소위 뭐 정윤회 문건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. 네. 정윤회 문건 내용보다 이게 왜 유출됐느냐라고 유출됐나? 이렇게 프레임을 변경시키는 경우입니다. 네. 뭐 법원에서는 그걸 중요시하지 않겠지만 네. 여론에서 상당히 중요시할 겁니다. 만약에 법원에 6일날 내일 이제 최순실 재판에 고영태가 나가기로 했는데 네. 나가서 법원이나 그쪽에서 검찰 측에서는 그런 질문을 하겠지만 이 변호인이나 이쪽에서는 그 얘기를 안 하고 고영태가 뭐 내연 관계라든지 이런 질문만 계속 할 거예요. 함으로써 구도를 바꾸고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서 아마 이런 질문을 계속 하는 걸로 보입니다. 아니 그러면- 그렇다면 이 고영태 씨 입장에서는 헌재 나가기가 굉장히 껄끄러울 것 같아요. 그런데 지금 그 헌재에서는 고영태 씨를 증인으로 증인으로 나와라라고 통보를 한 상태 아닙니까? 그런데 아니, 계속 통보는 아직 못한 상태죠. 그런데 하려고 하는데 못 받았습니다. 못 받은 거 아니에요, 출석 요구서를. 그래서 헌재에서 만약에 고영태 씨가 내일 최순실 씨 재판에 나오면 그때 출석 요구서를 주겠다, 네. 직접 전달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 아닙니까? 그런 입장이죠. 그러니까 내일 네. 이제 아마 헌재 관계자가 그 법정에 갈 거예요. 법정에 가면 이제 고영태 네. 씨가 나올 거 아닙니까? 네. 거기서 그러면 그러니까 집으로 송달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바로 직접 주는 거죠. 아. 그러면 이제 송달 안 됐기 때문에 뭐 헌재에 못 나온다 이런 소리는 못 하거든요. 그럼 안 나가면 안 되는 거죠. 그럼 이제 안 나가면 안 되는 거, 안 나가면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. 근데 일단 법정에 내일 나오겠다고 하는 거로 봐서는 저는 헌재에도 나갈 걸로 봐요. 네. 그러면 이제 내일 법정에도 나오면 사실은 그 대통령 측 대리인단, 헌재의 대리인단하고 여기에 최순실 씨 변호인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. 교감이요? 그러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아까 이중환 변호사 얘기하는 것처럼 그 기조 위에서 내일 고영태 씨를 신문할 가능성이 있어요. 최순실 씨 예. 변호인이. 그렇게 되면 이제 거의 뭐 그냥 참 이게 그러니까 듣기가 민망할 정도의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막 쏟아질 거거든요. 네. 거기에 대해서 고영태 씨가 어떤 답변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왜 그러냐면 사실 고영태 씨와 최서원 씨 그러니까 최순실 씨 관계가 뭐 무슨 관계다 뭐 이런 식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라는 거는 이 국정농단의 본질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아니죠. 얘기예요. 예. 그런데 지금 최순실 씨 변호인 측은 내일 고영태 씨를 상대로 해서 고영태 씨가 이런 아주 고영태 씨 말은 믿을 수 없다.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해서 계속 흠집을 내려고 할 거거든요. 거기에 대해서 고영태 씨가 어떤 반격을 가할 것이냐. 그게 굉장히 주목되는 내용입니다. 아니 그렇다면 내일 바로 이 최순실 씨 재판에 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가 바로 이 사태가 일어난 이후로 처음 대면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네. 법정 분위기가 굉장히 묘하겠는데요. 아마 내일이 이번 농단 사건의 핵심적인 상황이 되지 않을까 보이고요. 고영태의 어떤 질문, 이성환 또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질도 가능한 상황이고 최순실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최순실이 직접 질문도 가능한 상황이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. 그러니까 질문 자체는 내용보다는 어떤 그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물어본다면 상당히 좀 말씀하신 것처럼 듣기 민망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뭐 대통령으로서는 특검의 수사, 그다음에 헌재 탄핵 심판 모두 불만일 수는 있습니다. 대통령도 본인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는 가져야 됩니다. 하지만 그 입장은 대통령에게 유리한 언론 인터뷰보다는 특검의 수사 또는 탄핵 법정에 나와서
헌재 재판관들의 질문에 당당하게 답변하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들은 더 보고 싶어 할 겁니다.